그래서 신탁 공매가 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매의 자산 구분의 기타 일반 재산, 그 다음에 신탁사 전용관하고 온비드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온비드의 화면에 보면은 우리 교재처럼요, 온비드의 부동산 가면은 저 밑에 가면은 보통 지금까지 기타 일반 재산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했어요. 그럼 은행 거는 뭐 저도 이런 거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게 찾기 힘들다 하면 이사 가지고 신탁회사 전용관을 신설했습니다. 온비드에서 얼마 전에 한 달 전인가. 자, 그래서 신탁회사 물건은 여기에 이제 자기들이 전용관을 만들어 놨으니까 교보신탁, 하나신탁, 무화신탁 이런 데입니다. 만들어 놨으니까 좀 한번 봐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 뒷페이지 봅니다. 뒷페이지를 보시면은 배준범씨 교재 하나 좀 뒷페이지를 보면요, 온비드의 부동산 해가지고 물건에 가서 저 밑에 가면은 신탁사 전용관이 있어요. 신탁사 전용관이 있고, 이제 오른쪽에 14개의 신탁회사, 둘, 넷, 여섯, 일곱, 총 14개네. 대한민국에 14개의 신탁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클릭을 해라, 베스트 해갖고 물건도 나오고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놨고, 밑에 보면은 이제 신탁사 전용관 해갖고, 설명이 조금 있어요. 자, 아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 써놨는지. 공공기관, 그게 국가, 지자체, 교육기관, 공기업 등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진행하는 행보 압류재산 및 국유재산의 공매와는 전혀 다른 신탁회사 물건입니다. 예로 공고, 취소, 입찰, 해차, 참가, 결정, 취소, 점유 및 명도관계, 계약 체결, 잔대금. 특히 여기서 명도관계가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신탁회사 거는. 명도를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국가기관은 뭐 사택, 아파트 문제는 겠죠. 공문영관리공단에 아파트가 나왔다, 낙찰받았다, 명도가 문제는 겠죠. 그럼 신탁회사 거는 명도가 전 소유자가 있으면 또 좀 나아요. 그런데 지금 또 전세를 납입 딱 했죠. 전세를. 제3자한테 전세하는 또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여러분이 이제 소송을 해서 덜 내든지 명도를 여러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더럽다 이래가지고 힘들다 이래갖고 떨어지는 만큼 여러분한테는 싸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협상 잘하면 뭐 됩니까? 이 사업이 200, 300 줄게 나가면 나와삐 들어가요. 그러면 싸게 사고 200, 300 들어가고 싸게 샀으면 더 괜찮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잘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보증금하고 등등 있는데 요건 이제 보기를 하고요. 실제 사례를 보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찾는 거 한번 봅니다. 다시. 자, 우리 원래 공매는 본적이 어딥니까? 공매 본적이 온비드, 그죠? 온비드죠? 자, 여기서 찾습니다. 보통은, 신탁회사 물건은 그동안에 이렇게 찾았어요. 부동산 눌러가지고 한 5초 기다리면은 뭐 나올 거예요. 부동산. 그럼 제일 밑에 가면은 자산 구분이 있어요. 자산 구분. 여기 보면 자산 구분이 있어갖고, 여기 이제 주로가 요거죠. 한 80%가 우리 압류사입니다. 세무사 압류인데, 그 다음에 이제 국가 갖고 있는, 막 국가 국유재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거죠. 이런 거는. 아주, 권리분석할 게 없어요. 요건 권리분석할 게 많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요겁니다. 요거. 기타 일반 재산 해가지고 신탁회사 물건이 많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게 어떨 때는 아파트가 저게 뭐 30개씩, 어떨 때는 뭐, 하여튼 뭐 이게 물건이 나오면은, 뭐 한두 개 나오는 것도 있지만은, 뭐 아파트가 20개, 30개, 50개씩만 나옵니다. 강남에도 보면은 뭐, 지난번에 그 아파트 한 20개, 낙찰만 받으면 3 내지 5억을 벌 수 있는 거,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요상고상한 게 많이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리했는데, 지금은 굳이 요리할 필요 없고, 아까 말씀대로, 여기서 이제 물건 한번 더 쳐야 됩니다. 물건을 땡 치면은, 밑에 뭐 쭉 놓더라고. 물건을 더 치니까, 부동산 말고 한 칸 밑에 물건을 치니까 뭐 신규고 떴고 뭐 쭉 써놨습니다. 써놨는데, 요거도 많이 관심이 볼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수익계약 가능 물건은, 지난번에 팔았는데 안 팔리더라, 유찰됐다, 이러면은, 지난번 가격으로 사겠다 하면 거의 다 80, 90%는 받아줍니다. 그럼 받아주면은, 요새 같으면은 6개월 전에 아파트가 서울에서 안 팔린다 하면 지금 사면 괜찮은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런 걸 살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오늘 하는 거는 이제 여기입니다. 요거 신탁사 전용관 그런 게 있어요. 요게 지금 뭐 한 달 전인가 자기들이 이제 그 전산으로 개발해 가지고 새로 만드는 겁니다. 이거를. 자, 그래서 신탁사 다시 봅니다. 온비드 가서 어디 한다고요? 부동산을 가서
가서 부동산을 가서 한 칸 더 밑에 물건에 제일 밑에 본격에 뭐 있죠? 신탁사 전용으로 있죠? 자, 요겁니다. 자, 요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눌러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나왔습니다. 보니까 여기에 신탁회사가 여기 14개죠. 국내에 14개 신탁회사가 있는데, 예로 뭐 교보자산 신탁, 무궁화 신탁, 아시아 신탁, KB 부동산 신탁 사고 이런 게 있어요. 14개 있는데, 여기 홈페이지 가도 데이터는 그대로 나옵니다. 나오는데 14개를 전부 다 이제 통달한 거는 여기서 찾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찾으면 되고, 그러면 거기서 신탁사에서도 자기들이 뭐 베스트 클리났다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뭐 교보 신탁하고 이런 막 몇 개 있네요. 여기 이제 베스트 뭐 물건에다고 이렇게 막 소개해놨네. 그럼 요거를 보시면서 여러분 또 접근하면 되고요. 안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예로 매가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어디입니까? 주로 서울에 뭐 나는 아파트다 이럴 수겠죠. 서울에 나는 용도가 주거용의 나는 아파트를 좀만 보고 싶다, 뭐 빌라를 보고 싶다 할 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아파트를 치보니까 안 나오네. 자, 그러면 아파트가 안 나오면은 빌라 한번 쳐보자. 서울의 빌라를 치보니까 이 빌라 또 안 나오네. 뭐가 잘못됐나? 자, 그럼 경기도에 주거용의 빌라를 해보니까 뭐지? 날짜가 자 16일을 가면 월만 바뀝니다. 연말을 바꿔서 검색해 보니까 이게 뭐가 초기화.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초기화 해서 예로 주거용 건물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거용 건물 뭐 토지가 면적이고 저도 처음 보니까 좀 그렇네. 초기화를 하니까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죠? 요번 주에 하는 거. 고양시 덕양구에 뭐 다세대가 자, 위에 끼에 낙찰 금액이고 밑에 거는 뭡니까? 이거는 뭡니까? 이게 감정가고 위에는 최저가입니다. 근데 구독션도 거꾸로 해야죠. 구독션은 이게 또 밑으로 가고 이게 위가 뭐 이다 했어요. 구독션은. 자, 그래서 일단은 온비드는 1억 5,800인데 1억 3,100에 팔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쭉 뭐 나옵니다. 나오는데 쭉 많이 있죠. 본견에 132개 뭐 나옵니다. 그죠? 많이 나오죠. 뭐 나옵니다.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다시 전용관을 다시 부동산 가서 어디 한다고요? 부동산 가서 두 번째에 한 개 더, 한 칸 밑에 물건에 가서 신탁사 전용관. 자, 눌렸어요. 눌려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뭐 찾습니다. 예, 주거용을 해서 예로 서울에 한번 보겠습니다. 몇 개 나오는 거 주거용. 그럼 날짜를 바꾸면 더 좋겠죠. 자, 서울에 주거용 하니까 몇 개 나옵니다. 그죠? 강서구에 뭐 1억 4,200, 성북구에 뭐가 6,604, 이거는 6,600이 아니고 요거는 이제 예로 단독주택 두 개인데 뭐 47억짜리인데 하나가 조금만 있는가 봐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자, 이게 이제 요번에 좀 관심 물건입니다. 송파구 거여동에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자, 가격은, 요거는 뭡니까? 밑에 거. 오비드 밑에 거는. 이는 감정가고, 감정가는 여기지만은, 요렇게 팔겠다 말입니다. 4일 7전에. 자, 여기 있죠? 보면은, 밑에 끼에 감정가고, 위에 거를 팔겠다. 지금은, 감정이 옛날에 너무 낮으니까, 저기 이제, 세마 거고가인데, 원래 감정이 요건데, 좀 더 팔겠습니다. 이 말이다, 지금. 살라고 하면 사고, 안 사면은 또 떨어진다. 이게 보면은 계속 떨어지죠. 예. 이게 이제, 가격이, 요 보면은, 해당 공고보기를 보면은, 여기 이제 뭐 나오죠? 이게 이제 파일 옵니다. 감정 공고문. 파일에 나오는데, 공고문을 보면은, 신탁부동산 공매공고. 자주 보면은 또 눈에 익어요. 근데 처음 보는 사람은 좀 헷갈려. 그럼 여기 이제 이렇게 해서 쭉 떨어지겠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사고 싶은 사람은 좀 땡겨 사는 거고, 유찰, 나 요 사야 되겠다. 그럼 요 기다렸다, 며칠 기다렸다가 사는 거고. 아시겠죠? 자, 요런 겁니다. 자, 요런 건데, 이제 상세하게 보기를 하고, 그래서 일단 요렇게 검증한다. 그러면, 이건 찾을 수는 있겠죠? 그럼 구독션은 어찌 되느냐? 구독션은 또 어떻게 찾나? 그러면요. 우리 교재가 지금, 바로 구독션이니까. 자, 그냥 온 김에 구독션 설명드릴게요. 구독션은 어떻게 찾나? 그러면은, 자, 우리, 이제, 구독션 가죠? 구독션에 가서 로그인 합니다. 해가지고, 구독션은
공매 갑니다. 공매를 가보면은 제일 밑에 처분 신탁 공매 물건이 있어요. 있죠? 구독션에. 자, 공매에 이리 갑니다. 요리 가지고 여기서 찾으면 돼요. 여기서. 자, 구독션에서 나중에 우리 뒤에 교재에 연놨는데 그때 보기는 되는데 지금부터 봅니다. 공매에 가서 처분 신탁 공매 물건. 자, 요리 누르면 이게 나와요. 뭐 2,800개.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처분 신탁 공매 물건 해하고 눌러보니까, 다시요. 눌러보니까 여기 나옵니다. 그럼 예보가 나오고, 예금보험공사, 요거는 은행의 할배입니다. 은행의 각 시중은행을 총괄하는 국가기관입니다. 옛날에 제가 조은행 있을 때, 은행에서 예로, 뭐, 5조 공적 자금 받았다. 이럴 때, 이제 여기서 공적 받는 겁니다. 예금보험공사가 나는 뭐, 어디 조그마한, 뭐, 복도받는 그게 아니고, 각 은행을 완전 총괄하는 국가기관이에요. 공적 자금 수십조를 가지고 막 때려주고 막 한답니다. 아주 큰 회사입니다. 아주 큰 공공기관이에요. 그럼 요거는 나중에 보기로 하고, 요것도 나중에 20억짜리 은행 지점을 2억에 산, 2억 4천에 산, 뭐 그런 우리 교재에 지금 해놨습니다. 나중에 보기로 하고, 여기 보면은, 여기 있죠, 이게. 여기 있는데, 여기에 예로 KB 부동산 신탁을 가면요, 이게 이제 회사 바로 홈페이지 연결됩니다. 되면서 이게 쭉 나오죠. 물건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예로 서울이다 그러면요, 여기 서울로 치보면은 물건이 또 서울께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 구로동의 공동주택 뭐 유찰됐대요. 그 다음에 구로구의 관악구의 주택인데 유찰됐고, 이런 것도 옵스테일인데 뭐 유찰됐고, 그럼 이런 것들은 유찰이 됐으면은 지난번 유찰 가격으로 내가 사겠다 하면 대부분 다 팔아죠. 대부분은 한 7, 80%는 살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20개 있는데, 이런 거를 모르면은 접근 안 되는 거예요. 알면은, 지난번에 유찰된 거, 그거 내한테 좀 파세요. 그러면 자기들이, 뭐, 알겠습니다. 결제 올려갖고 팔죠. 그러면 이제 지난번, 유찰됐으니까, 뭐 쉽게 판단. 그러면 이제 새마을고 연락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새마을고 시내배 복덕방에다 보면 돼요. 쉽게 말하면. 중개업소다 보면 됩니다. 그냥 공매 처리해주고 중간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러면 내용은, 여기서 잘 몰라요. 신탁회사 잘 모르고 누가 한다고요? 새마을고나 시내배 물어봐야 돼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전문용어로 우선 수익자 연락처를 아껴달라 하면은 이제 자기들 아껴줍니다. 그러다가 전화해야 숟가락까지 다 합니다. 그 아파트에.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는 그냥 핸들링 하는 건 중개업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냥 수수료 받고 그냥 온비도 공매만 처럼 이기 때문에. 자, 뒤에 배울 겁니다. 자료 다 해놨으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 온비드에서 찾는 거 제가 설명드렸어요. 여기 안 찾고 여기 가서 이제 신탁사 전용관을 본다고 설명드렸고요. 자, 3번 봅니다. 하나은행에 동구 이촌동 사택의 아파트가 나왔습니다. 금융기관 사택 공매는 별 문제가 없다. 공매 하나은행 담당자 홍밀한테 연락을 해보니까 내년에 다시 재공매가 나갈 예정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용산구 이촌동에 이 공매가 나왔어요. 나 그래 뭔가 싶어서 봤더니 나는 상가인지 은행인지 지점인지 싶었더니 이제 이게 아파트인데 20억짜리가 유찰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찌됐는지. 자, 서울 용산구 이촌동이거든요. 용산구 이촌동. 그럼 아까 거래시 한번 들어보고요. 예로 온비드를 가서, 그죠? 온비드를 가서 여기서 아까 부동산 눌려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나오는지 데이터가. 물건 눌려가지고 신탁사 전용관. 자, 눌렸어요. 눌려가지고 여기서 뭐 주거용이죠. 주거용 아까 서울 무슨 동이죠? 무슨 구입니까? 용산구입니까? 용산구 1위 눌리니까 지금 안 나오죠? 그게 아까 이제 그 유찰됐으니까 지금 나올 리가 없죠, 당연히. 나올 리가 없고, 그럼 여기를 땡기면 어디 될까, 이게? 여러분, 뭐, 한 4월 달부터, 4월 1일부터 검색해보면은 이게 뭐 많이 나오겠지. 그래도 없다. 이게 무엇이? 요게 찾는 게 조금 매끄럽지 않네, 지금 보니까, 그죠?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네. 용산구. 자, 그러면은, 자, 초기하고 물건 번호 안 넣었습니다. 물건 번호 안 넣고 있습니다. 201, 그죠? 201에, 자, 써놨죠, 물건 번호를 여기 써놨습니다.
요거. 자, 예, 요 됐습니다. 예. 요거를 그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안 나오네? 안 나오고, 자, 그럼 일단 여기서 들어가죠. 자, 지금 봅니다. 요게 이촌동에 전용이 40평이죠. 그럼 이게 전부 다 전용했죠, 지금까지. 했는데, 이제 좀 더 나오는데, 분양 면적이 어디 나온 게 있어요. 그럼 헷갈려가지고 사람들이, 그죠? 잘 없는데, 이상한 게 또 하는 게 있어요. 하여튼 20억 8천이다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번호를 두드려 보니까 이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 넣어서 20억 2,800인데 쭉 보니까, 여기 이제 신탁이죠. 신탁인데, 기타 일반 재산입니다. 전용이 40평입니다. 그 다음에 11월 12일에 유찰됐어요. 이게 하나은행에 누구 깁니까? 하나은행.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제가 총무부에 여주한 전화를 하니까 요걸 한번 내가 요걸 살 수 있느냐 여들을 했더니 그건 안 된대요. 안 되고 재공매를 했는데 자기들이 그래서 다시 공매를 할 테니까 그때 응찰하시면 됩니다 했고요. 상시한 거는 항시 요 해당 공고보기를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해당 공고보기에서 보면은 여기 이제 계약서 뭐 위임장 뭐 있죠. 이제 여러 가지 파일을 보시면은 상세한 내용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5월 이내 뭐 어쩌고 이전을 할 때까지 매수자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뭐 써놨죠. 불가능하고 뭐 어쩌고 막 써놨어요. 그래서 은행의 사택이기 때문에 요거는 막 그렇게 뭐 어려운 사항은 없을 것 같아요. 사택이라서. 자, 그래서 은행 사택이 지금 나오더라. 지금 그동안 쭉 보면요. 창원에도 국민은행 지점들이 가끔 나오거든요. 은행 지점들이 이제 지금 줄이면서 이걸 공매로 막 풀어요. 여러분 사가라고. 그리고 이제 또 좋은 거는 은행 점포를 조그마한 점포였어요. 미니 점포. 이런 것들은 사면은 좋은 것이 권리금 없어요. 권리금. 알겠죠? 사실 은행 지점이 뭐 한 20년 넘게 했을 건데 상당히 이제 광고 효과도 있을 건데 이제 조금 옛날에 1층에 CD기 한 3개가 떠났고 2층에 올라가야 사람들이 좀 있고 이런 게 있어요. 일산이나 가보면은 미니 점포가 많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줄이면서 그만 공매로 놓습니다. 놓으면 사면 좋은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상가 어디 저기 스타벅스나 뭐 살라 하면은 권리금이 많잖아요. 근데 은행지는 그런 권리금 없어요. 그만 사시면 돼. 사시면은 뭐 아무 그냥 문제가 없어요. 자, 그 3번은 이제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좀 이따 놓은다 하니까 그것도 사시면 되고 4번 봅니다. 4번은 지난번에 팍 했어요. 했는데 하남시에 있는 건데 여기 이제 수협건데 지난번에 제가 쭉 설명할 때는 수협에 요게 이제 법무사 사무실로 천에 100만원 100만원 쓴다. 지난번에 한번 기억을 하시면 봤을 겁니다. 100만원 31평 해놨어요.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건지. 자, 공매에 4번에 봅니다. 4번. 공매 3억 1,000만원에 지금 최저가가 낙찰이 되면은 지금 법무사 사무실 말고 반이 더 있어요. 법무사가 반밖에 안 쓰니까. 그러면 두 개의 사무실에 전세 보증금 2천에 월 200 정도 임대가 가능하다. 자, 물어봅시다. 3억에 낙찰받고 2천에 한 200 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괜찮은 거죠? 괜찮은 겁니다. 3억 낙찰받고 2천에 200 받는다. 그러면 뭐 적당합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죠. 한산 보증금 해가지고 월세 곱하기를 100을 합니다. 200만원 곱하기 100을 하면 200, 2천, 2억 되는 거죠. 2억 2천입니다. 한산 보증을 하면은 곱하기 2배가 시세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4억 2천, 4억 4천. 시세가 4억 4천인데 공매가 3억 천에 놓다 하면은 괜찮은 거예요. 물건만 좋으면은. 알겠죠? 지금은 월세가 잘 나오는 거는 4억 4천 주고 2배 사고도 못 삽니다. 주로 한 3배 사야 됩니다. 지금 어제 제가 저기 신박산에 갔다 왔는데 보증금 1억 한 몇백만 원인데 월세가 600 몇십만 원이더라고. 한 650만 원 되고 보증금 한 1억쯤 되는데 20억 판대요. 물론 톤 상가지만은 대동 시코아 바로 앞에 있는 옆에 상가인데 20억에 18억 불렀다 20억 부른대요. 안 판대 18억에는. 거기는 보증금 1억에 650인데 뭐 700 불다 월세를 700 보면은 얼마입니까? 곱하기 100을 하면 7억이죠. 7억이고 1억이면 8억 하면 8억.
18억 곱하기 2인권에는 16억 팔아야 맞는데 18억 불었다가 지금 20억 부른대. 18억 못 판대. 20억 주야 판대. 20억에 주야 보증금 1억에 월세가 한 6, 700. 이 정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요게 보증금 2천에 월세가 한 200 크면은 3억 크면은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내가 보니까 한 5천 1억 있는 사람은 투자도 괜찮은 그런 물건. 자, 그래서 한번 봅니다. 온비더 부동산에 가서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해당 공고 보기도 봐야 되겠고, 기타 일반 재산 전용 면적 많이 나왔죠? 12월 13일까지면 언제입니까, 그러면? 오늘 며칠입니까? 오늘 9일이죠? 13일이면은 다음 주 월요일이네. 월요일까지 입찰을 4시까지 하라 이 말이죠. 그럼 수협이다. 수협에 여기에 물건이 나옵니다. 자, 요 눌리고 하면 되겠죠. 자, 그럼 D페이지 한번 봅니다. D페이지에 보면은 경남시,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그죠?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자, 아까부터 한번 가봅시다. 이게 이상하다. 물건에 가서 신탁사 여기 안 들어가는 거다, 지금 현재. 이게 지금 아직 이제 전산 개발해 놨는데, 뭐, 몇 그렇게 안 되는가 봐요. 경기도죠? 경기도 하남시입니까? 네. 하남시, 하하. 하남시 검색 작품입니다. 아, 지금 이게 잘 안 되네, 이게 뭐가. 그죠? 몇 그렇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일단은, 당분간은 어디 가야 되느냐? 자, 부동산 갑니다. 부동산에 가서 기타 일반 재산 크면은 이제 지금 쭉 노는 겁니다. 노는 건데 그냥 가봅시다. 부동산에 가서 매각에 요거를 이렇게 바꿔주고 일단 내용은 아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경기도 하남시에 뭐가 나오는 거 한번 봅니다. 하남시가 성남하고 가까워요. 송파 그 성남 그 조금 지나면 위에 남양주고 밑에 하남시고 가까워요. 삼각형으로 가깝습니다. 바로 성남의 그 시청의 뒤에. 자, 하남시에 지금 여기 금액이 몇 개 나오는데, 자, 여기 있네. 제가 요거를 물어봤어요. 요거를 물어보니까 여직원이 요거도 얘기하더라고. 1층도 있고 지금 선생님이 보는 거 2층이래. 수협에 2층의 건물이고 1층에 30m짜리가 있대, 이게 큰 게. 그 뭐냐 했더니 자기들이 이제 마트인가 뭐를 쓰다가 이제 철수했대요. 철수하면서 하는데 이제 내가 요거를 물어본 거죠. 뭐 이는 금이 너무 커서 놔두고 요거를 물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봤다는 얘기죠. 하남시에 있는 걸 봤어요. 그럼 전용이 30평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요 구독시는 온비드이기 때문에 이제 밑에 거를 보면 밑에는 감정가고 위에가 팔겠다 말입니다. 온비드에서는. 자, 그럼 여기서는 여기 감정가인데 그럼 이렇게 팔겠다 하면 유찰됐단 말이죠. 유찰됐다. 그래서 전용이 30평이다 이죠. 아, 그러면은 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전화했거든요. 요쪽에 전화했습니다. 이 직원이 안 받더라고. 다른 여직원을 여기서 대리가만 받더라고. 요거는 금액은 맞는데 여기 이제 13일 월요일날 4시까지 입찰하세요. 그럼 입찰은 요거 하면 되는 거죠. 눌려가지고 자꾸 다음에 하기라고요. 그래서 본 게 자료가 별로 없어요. 없어가지고 자료가 별로 없으면 어디 간다고요? 해당 공고보기 봅니다. 해당 공고보기. 자, 그래서 공고 이게 이제 파일을 제가 열었어요. 이게 열었습니다. 수협에서 판대요. 수협에서 수협 바다마트 신장점 2층이다. 그죠? 2층에 전용이 이건 대지권이고 건물은 몇 평입니까? 건물은. 자, 건물이 요거죠. 198 아닙니까? 지금 198. 건물은 198이고 부가세도 포함이 됐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입찰은 12월 13일 4시까지고 4시까지를 하고 지금 임차인이 법무사 사무실로 31평을 쓰고 있는데 천에 100만원을 내년 7월 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나가라 하든지 승계를 하든지 요거를 이제 승계 조건이래. 승계. 자, 그래서 내가 퍼뜩 보니까 건물이 지금 대강 몇 평이에요 지금? 200이라 보면 곱하기 0.3은 60평이죠. 곱하기 60평. 그래서 건물이 여기서는 좀 작아요. 31평이라.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 60평에 30 반만 쓰는 거냐? 맞대요. 반만 쓰고 있대요. 그러면은 지금 1000에 100인데
혹시 나머지 반도 이렇게 임대 나올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임차인만 찾으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더라고. 그러면은 2,200을 받는 겁니다. 그럼 저거는 1층으로 돼 있는데 법무사가 뭐가요? 2층 아닙니까? 1층이 2층인데 그렇죠? 1층으로 돼 있는데 이게 또 뭐지? 이거는 잘못 쓴 것 같다. 한번 물어보세요. 이거는 2층 같다, 2층. 법무사가 서름 쓰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럼 뭐, 내가 평수가 이게 절반밖에 안 쓰는 애요. 그럼 B 있으면 B가 있대, 반은. B가 있대요. 그래서 그럼 내가, 그러면 곱하기 2하면 한 2,200 정도 받는 그런 겁니다. 그래 하면 될 거다, 하더라고, 생각을. 그래, 인정하면 될 겁니다. 근데 답사를 가야 되는 거죠. 알겠죠? 답사 가서 이제 상세 알아보시고. 자, 그래서 입찰을 짠다고요? 온비드한다. 그래서 신탁 공매는 온비드 사는 수가 있고요. KB 부동산 신탁에 오스하라 이런 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봐야 돼. 창가 입찰 어디 산다고요? 온비드 산대. 또 어떤 거는 신탁 공매는 여러 서울에 뭐 KB 부동산 본사오라 오서 입찰표를 넣어라. 또 이리 조건을 탈 수가 있어요. 공매 공고를 해놔라고 입찰 참가 방법은 사무실로 본사로 오서 하라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온비드 하니까 간단하죠 우리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고 2인 이상 이건 우리 알 거고 입찰 참가 자격은 뭐 온비드 회원이면 된다 뭐 이런 거죠. 뭐 다른 거는 10% 보증금 걸고 해라 그 자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등이 요거는 이제 최고 가격 높게 쓴 사람을 1등을 하겠다. 그 신탁 공매는 또 최고 가격이고 추첨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러면 200대 300대 됩니다. 그러면 낙찰만 받으면 그만 3, 4 그냥 공짜 먹는 겁니다. 그냥 그런 것도 있고 막 있어요. 좀 잘 봐야 됩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나머지는 낙찰 1등을 하면 5일 이내 계약서 체결하고 뭐 잔금 치르세요 뭐 이런 거는 다 뭐 똑같습니다. 그냥 한 달, 두 달 뒤에 잔금 치라는 거는 똑같고 그럼 이런 거는 치를 때에 대출이 또 잘 되느냐 하면은 그동안에는 뭐 별 문제 없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전한 날 은행에 연결되면은 은행에서 이제 수표를 끊어가지고 입금 시켜주고 이전도 받고 은행 앞으로 건전한권도 설정도 하긴 하고 그런 거 하는 거는 막 문제 없습니다. 보통 보니까 잔금 치를 때 국방부나 어디 거나 이제 잔금 치를 때는 이전하고 당연히 소유권 이전 받고 저가 1순위 설정 들어가고 이런 건 아무 문제 없어요. 대출 자격이 되면은. 자, 그래서 이거는 큰 문제 있다 문제 없다. 문제 없는 거죠. 문제 없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돼. 알겠죠? 접근해가지고 아까 그 여중원하고 통화를 저기 써놨죠? 여기 보면 쭉 써놨더죠? 공매 낙찰 시 두 개 사무실에 보증금 2천에 월세 200만 원 가능한가? 하남시의 공매 상가인데 현 절반 정도를 법무사무실로 사용 중, 나머지 절반 공실인데 1,000에 100만 원 임대 중이다. 그죠? 내년에 7월 말에 임대가 만료되고 여성헌 대리가 전화해보세요. 여성헌 대리하고 그 왜 1층이냐고 2층 아니고 1층 그것도죠. 예력에 빠졌네. 그 왜 2층하고 1층 써놨노? 한번 물어보세요. 자, 공실 포함하면은 총 2개 사무실에 이 정도 가능하다고 여직원도 그리 본대요. 그리 본대요. 그래서 문의가 좀 있대요. 지금 전화가 좀 온대요. 그래서 이제 1층도 300평 뭐 34억 19 공매 중이겠네. 1층도 관심 있게 좀 보면 좋겠다는데 아예 나 돈이 없어서 그건 안 되겠다. 뭐 30몇 억씩 그건 안 되겠다. 그거 이제 요것만 좀 물어봤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3억 4천에서 유찰돼갖고 3억 2,300 유찰되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 본게네 한 번 해주고 그럼 10% 떨어지고 지금 10%가 5%입니까? 그 5%씩 뭐 조금 그렇다죠. 떠나는 게 3억 600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법무 사무실이 이렇게 해서 쓰고 있네. 그죠? 법무사가. 이게 무슨 법무법인이에요. 법무법인. 지금 법무법인에서 막 법무사 사무실 쓰고 있다. 이거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위치를 보니까요. 올림픽 공원이 여기고, 하남시청이 여기고, 물건은, 어디 갔노? 뭐, 하여튼, 내용이래. 수협마트에, 요거로 판대. 요것도 팔고 위에 있는 이 사무실이 있대요. 사무실에 그게 이제 자기들이 이제 쓴다 얘기입니다. 그 위치도 좋대요. 위치도 내가 물어보니까 위치도 좋고 뭐 좋대요. 있네. 법무법인 지금 법무법인 여기 법무사무실인가 봐. 법무사 사무실로 수협해서 공매를 한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부가세도 포함됐고 뭐 적당합니다. 내가 보니까 적당하고 이런 거 사시면은 뭐 이제 위치나 이런 거 보셔가지고 뭐 내 느낌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느끼면은, 있으면은 하나 사놓을 만한 상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이제 부가세 포함돼서 뭐, 부가세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보통은 이제 부가세는 이제 내라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냅니다. 포함되긴 낫죠. 어떤 거는 별도로 또 내서 그것도 10% 건물에, 예로 땅이 3이고 건물이 7 같으면은, 예로 1억짜리다 그러면 땅값 3천, 건물이 7천 아닙니까? 그러면 7천에 700만원 정도를 잔금도 치르고 700을 또 별도 내야 돼요. 내고,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2달 만에 환급 받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절차가 조금 필요한데, 잔금 넣을 때 10% 들어가기 돈이 자꾸 많이 들어가죠. 그게 이제 조금, 일단 한 2달 동안 먼저 들어가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뭐 큰 문제는 아니고 지금은 포함이 되어버렸다는 게 더 좋죠, 오히려. 간단하게. 별도도 아니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움직이더라.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이 하나의 신탁 공매입니다. 신탁. 이제 수협이나 은행권에서도 이렇게 이제 그 신탁 공매를 일단 냅니다. 은행에서. 사실 신탁보다는 금융권 담보죠, 그죠? 은행에서 자기 갖고 있던 담보입니다. 자, 그 다음 6번입니다. 6번은, 코리아 신탁 공매는 우선 수익자를 찾아낸다. 그래서 신탁 공매는 이 코리아 신탁 전화하면 잘 몰라요, 이 친구들이. 모르고, 우선 수익자 누구냐 하면은 당초에 전세 조사하고, 임대차 조사하고, 대출까지 취급한 은행을 우리가, 우선 수익자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신탁회사 전화할 때, 김병주 씨 팀장하고 통화를 하면, 어제 통화해봤는데, 통화를 할 때, 우선 수익자 연락처를 알려달라 하면 알려줍니다. 자기들이. 그럼 내용은, 나머지 사항은 잘 몰라요. 자기들이. 잘 모르고, 이제, 제가 그랬죠. 새마금고나 신협에 사실 중개업소 역할을 하고 있다. 온비드하고 중간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간단한 이야기로. 그래, 팔리면은 스스로 뭐 1% 받고, 이제 이런 데가 신탁회사입니다. 소유권도 받아놨다가 다시 빼게주고, 이제 이런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봅니다. 수익약이 나오고요. 여기에 쭉 나오는데, 자, 뒷페이지 한번 봅니다. 뒷페이지를 보니까 매각해가지고, 부동산 매각하고, 주거용 전체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 자, 쭉 보니까, 복잡하죠? 가압류가 들어오고, 짜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보다 뒷페이지 쭉 제가 이어놨는데, 자, 이 송파구 거여동 거다, 그죠? 자, 6번 한번 봅니다. 6번. 6번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검색하다 보니까, 서울에, 기타 일반 재산의 송파구 거여동에 이거 찾았어요. 이거는 물건을 봤어요, 여러분들이. 예로, 한번 봅니다. 공매수도 가능하죠. 공매수도, 구독션도 가능합니다. 구독션에 공매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도 자산 부분에 기타 일반 재산코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서는, 한번 서울에, 아까 송파구죠. 송파구에 검색을 하다 보니까, 얘로 쭉 많이 나오네, 그죠? 나오는데, 지금 요거 이야기네, 요거. 위에 요거죠, 요거. 요거 이야기를 한번 봅니다.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다 볼 수는 없고요. 자, 위에 그 눈에 띄었어. 송파구 거여동에 내가 아파트나, 사실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이게 사실 아파트로 봐야 됩니다. 아파트를 보는데, 이게 이제, 여러 아파트가 주차대 수가 한대, 그러면 요거는 0.7대이기 때문에, 단점이 뭐냐, 그러면은, 이거를 건축주가 좋아하는 이유는, 주차대 수가 맞아지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정부에서 조금 완화해 준 겁니다. 집을 좀 많이 지어가지고 전세난을 좀 피하자 이런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이제 조금 이제 성질은 우리 나홀로 아파트가 이렇게 보면 되는데 주차가 조금 어려울 거다. 이제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다 전용이죠, 전용. 그죠? 전용 면적을 합니다. 하는데 신탁 공매 뒤에 보면 나오는데요. 분양 면적을 떠게 나와서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야, 뭐 이리 싸노? 이래가지고 강남 건데 그래갖고 이제 검사를 해본 게는 알아보니까 이 분양 면적이더라고.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안 그래요? 넘들은 전부 전용 면적을 이렇게 기록해서 다 공매가 나오는데 저 혼자만 저축은행에서 분양 면적을 또 써가지고 또 헷갈리게 만들어가지고 모르면 낮춰 만다니까 촌사람들은. 내려와서 그것도 찾아내서 그렇지. 자, 거여동 봤어요. 요거를 봤어요, 여러분들이. 자, 보니까 이런 겁니다. 송파구 거여동의 생활주택인데 전용이 9평, 10평이다. 전용 10평. 10평인데 지금 최저 입찰가는 감정 가격은 요건데 입찰을 더 하겠다 그런 거는 이해는 갑니다. 지금 가죠. 감정은 1년 전에 감정이 요리 나오는데 지금 올라가고 되니까 이 정도 봐야 되겠다. 이건 좋습니다. 좋은데
집행기관이 코리아 신탁에서 소유권을 넘겨받았어요. 여러 신협이나 이런 데서 이제 대출 나가고 소유자한테 넘겨받은 거죠. 잠시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요런데 이제 비어 있다고 옛날 맡긴 소유자가 있죠. 은행가 대출 받은 사람이 전세를 안 넣는 경우가 있죠. 5천에 뭐 50 났습니다. 들어가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그 사람 전화 가끔 나한테 오거든요. 어디 대구고 어디 가끔 막 수화정도 옛날에 수로정도 전화 와요. 그때 전세 5천 줬을 때 문제점이 뭐지 되느냐? 중개업소가 뭐 들어가도 된다 하더라고. 옛날에 소유자 맞다고. 맞지? 지 소유자가. 맞는데 등기부는 신탁회사 소유자 바뀌가 있어요. 그럼 뭐 임대인에 신탁회사가 임대인이랑 찍었는데 그 사람 찍습니까? 안 찍지. 안 찍는데 그럼 소유자가 찍어 도장 콕 찍어갖고 전세 갔다, 경매 뻥 터졌다, 경고문 한다, 그러면 소액보증을 주느냐? 줄까, 안 줄까? 안 줍니다. 하자 물건이 하자 물건. 그럼 이런 건 있었겠죠. 500에 50만원. 이런 거는 또 막,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경매 들어가면 한 10달, 1년씩 걸리비니까 월세 안 주고, 막 땡치레비 뭐 세입자도 큰 손해는 안 보니까 뭐 괜찮은데, 보증금을 뭐 5천 준다,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자, 일단 봅니다. 그럼 여기에, 요 보기에 구독션에서도 자료가 없어요, 이거. 이거 지금 낙찰 바꿨어요. 아무것도 등기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죠? 감정평가서에 뭐 당해부처랑 요거 하나 없고. 그럼 어디 간다고요? 온비드 가야 돼. 온비드. 자, 온비드를 갑니다. 본적으로 가서, 온비드도 가보면은 이제 이게 조금 나옵니다. 감정 가격은 3억 6천이고, 전용이 10평이고, 9평 10평이고, 코리아 신탁에 이거 전화하면은 대강 되는데, 자, 여기는 제가 항식을 했어요. 여기는 이제 새마금고나 신협에 중개업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중개업소께는 그냥 온비드 공매해주고 스스로 1% 받아 챙기고 싼 소유권 다시 빼해주고 낙찰자한테 이제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게 삼각관계. 대출에 돌아 소유자 새마금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서 저거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제 저 공신력을 가지고 저거가 명의를 바꿔놨는 거예요. 그럼 새마금고도 안심하는 거죠. 이 소유자한테 해놓은 게나 지난 아까 했죠. 임금채권. 국세 법정기 사고 요것들이 막 어서 막 뜯어가니까 대라 뜯어가니까 안 되겠다 해갖고 맡긴 겁니다. 안전한 대로. 자, 그래 대출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럼 4억 7천에 팔겠다. 그럼 요도 별 자료가 없습니다. 그럼 어디 한다고요? 가면서 보시면 되고요. 어디 한다고? 해당 공고보기. 알겠죠? 요거 봅니다. 요거 보면은 이제 뭐 요도 요래 해놨고 요거 보면 딴 거 아니에요. 이 파일 고자면 파일 고자. 자, 이거 뭐 공매 공고문을 봅니다. 공매 공고문. 자, 여놨어요. 신탁 부동산 공매 공고. 이래가지고 해놨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목적은, 이제 건물은, 여기 있고, 대지권도 잘 있죠? 대지권도 한 7평 있고, 건물도 한 10평, 전용 10평. 10평이면은 뭐, 송파구에 10평이면은, 뭐, 혼자 살기는 딱 됐죠. 독신자들. 독신자 정도는 되는데, 이제 부부가 살기 좀 작다, 그죠? 작습니다. 자, 그래서 입찰은 이래요. 입찰은, 12월 10일까지, 10시부터 하루죠, 하루 하겠다. 12월 10일 하겠는데, 개찰은 13일 하고, 501호에서 하겠다. 501호. 그래서 이제 토지 가격이 있고, 건물가가 있는데, 4억 7천이다. 이 말이죠. 토지가 28억, 2억 8천, 1억 8천, 4억 7천에 온비드 세라. 이 말이죠. 안 팔리면은, 또 3일 뒤에 이렇게 또 계속 쭉쭉쭉 떠나가지고 결국은 여기까지 내려간다 이 말이죠.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 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어려운 건 없고요. 쭉 보시면은, 요 수유계약이 있네. 자, 수유계약 잘 보세요. 수유계약. 수유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마지막 회차인 5회차가 종료되거나 또는 공매 낙찰 후 매매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최종 5회차 종결로부터 6개월 이내 기한으로 우선 수익자인 대형 기선 저인망 수산업 협동조합의 수의계약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주다. 자, 이좀 복잡해놨네요. 하여튼, 자, 요겁니다, 요거. 우선 수익자. 여기다 전화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다 키를 주어진다. 여기는 신탁회사는 그냥 중개업소께네 여기서 수익계약 해주라, 그러면 하는 거고, 여기서 못하겠다, 그러면 못하는 거, 이런 겁니다. 그럼 키는 놓아지고 있다고요? 수협에서 지고 있는 거예요. 수협에서, 여기서, 요 전화 보면은 담당자 나와요. 그럼 그 전화해 보면 내용을 잘 압니다. 이 친구가.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주로 내용이요. 뭐, 이의 제기를 못한다, 뭐, 하여튼,
너가 책임이다, 뭐, 어쩌고 이런 거 써놨습니다. 써놨는데, 이제, 쭉 보시면은, 입찰은 10%다, 뭐 이런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조금 내려가 보면요, 입찰되고 5일 이내, 뭐, 계약서 이게 당연한 거, 뭐, 잔금주에 이건 당연한 건데, 여기서 보면 이런 게 나와요. 당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신탁회사, 동의를 받은 임차인, 점유자랑 불법 존재할 수 있다. 이게 좀 많이 있어요. 옛날 이제 대출받은 소유자가 있죠. 전월세는 안 된 경우가 있다. 있는데, 따라서 매수인은, 낙찰자는 임차인과 협의하에 임대차 조건의 성계, 임차인의 강제 퇴거, 민행사상 문제 및 명도 단행 등 임대차와 관련 일체 사항을 낙찰자 책임과 비용으로 알아서 하세요. 이를 원인으로 당사의 낙찰을 취소해둬라, 뭐, 감액해둬라 할 수가 없습니다. 입장을 하면 잘 조사하고 하라. 결론적으로는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 있으면은 쫓아내고 하는 것도 네 책임이다. 네 책임. 네가 알아서, 근데 여기는 내가 물어본 게 비어있다 그러더라고. 수입에 내가 물어보니까. 그 비어있고, 그건 신경 쓸 거 없을 겁니다. 전입다 되는 사람도 없고, 비어있습니다. 그렇거든. 그 수입에 내, 신탁에서 전화했거든. 신탁 그 전화하니까 키 너가 있는 키는 저거 안 가있대 또. 수입에서는 비어있다 크고, 뭐, 아무 문제 없다 했는데, 나 키는 또, 신탁회사에서는 뭐 관리만 하는 거지, 저거가. 키까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 수입 직원을 물어보니까, 그거는 비가 있습니다. 뭐, 걱정할 건 없습니다. 위치도 좋고, 아주, 괜찮습니다. 그러더라고, 낙찰받으면은. 자,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 담보신탁 계약서 큰 양식이 있어요. 대출 받으러 가면은, 여러분이 신탁 아파트 낙찰받고, 새말고 돈 빌어 가면은, 신탁회사에서 만드는 것이 담보신탁 계약서입니다. 그런 계약서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쭉 봅니다. 나머지가 괜찮은데, 코리아 신탁인데, 진짜 잘 보세요. 조금 전에 이렇게, 여기 나옵니다. 나오는데, 금액이 나오면서, 별지 봅니다. 별지. 이게 뭡니까, 이거? 이게 뭡니까? 별지, 이거. 뭐, 복잡하죠? 소송 및 채권 분야. 자, 요거 봅니다. 여기 보면은, 뭐, 카단에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권 가압류 채권자가 채무자는 요 원래 옛날 소유자겠죠? 소유자고 코리아 신탁 여기 이제 현재 소유자가 바뀐 거죠. 이 소유권 능가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소유권 청구권 가압류 500만 원. 그 다음에 채권 추신 뭐 여기서 또 뭐 요 제3 채무자를 지정해갖고 또 6천만 원. 또 뭐 누가 5,500 뭐 이게 한두 개가 아니고 아주 복잡해요. 복잡해요. 그럼 이게 어찌 되느냐? 이게 어찌 될까요, 여러분들이? 낙찰받으면 뭐 문제 있다 문제 없다? 아니, 보기는 복잡해 보이죠 지금? 막 요것 때문에 받기 싫죠? 안 그래요? 요거 갖고 막 받기 힘들잖아요 지금. 이거 처리 다 하라고 하면 낙찰자가 처리하고 하면 어찌 받습니까 이거를? 그래서 내가 아까 수입에도 물어봤어요. 넌저시 저는 이제 배를 문제 없다 하면 대강하래요. 별 문제 없지. 그거 이제 대강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수입에다가 내가 물어봤어요. 요게, 내가 낙찰 받으라 보니까 좀 찝찝한 게 뭐냐, 그러면은, 아까 별지에 보니까 뭐 소송이 있더라, 소송. 그거 이제 낙찰 받으면, 어찌 되느냐, 내가 수입에 지원 물어보니까, 그래, 뭐, 적어도 뭐, 별 문제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게 이제, 신탁회사를 제3 채무자로 해서, 저기 채권 청구거든, 채권. 물건이고 채권이거든요. 이제 청구권이 저도 채권 청구이기 때문에 막 큰 문제는 없지 않겠나 하지만은 그래도 법률 전문가 가면 상인해 보이시오 그러더라고. 그거 어디 물어볼게요 그거는. 한두 개도 아니고 그죠? 사건을 다 조사할 수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동안에 저런 거는 막 무시하면 되겠나 그냥 됩니다. 자, 강사가 어려운 게 이런 겁니다. 무조건 무시하라 할 수는 없어요. 저도 법률 전문가 의논해라 합니다. 하는데 내 생각 만약 내 같으면은 막 무시하고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나는 무슨 말 하겠죠? 그래서 낙찰이 임박한 거를 강요하는 거는 참 어렵습니다. 부담스러워요. 알겠어요? 유치권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 뭐 어느 놈이 살고 있는지 누가 뭐 전입이 됐나 세대일랍 이것도 아니고 그래서 모든 거는 여러분 책임에 들어가는데 이제 그렇게 연구를 하면서 여러분도 남들은 조사해야 돼. 조사하고 실제로 문도 한번 두드려보고 외국인에 들어가 살고 있는지 바람 뚝 차보고 알겠죠? 그래, 조사하는데, 이제, 그동안 조사 내가 경험해 봐서는 별 문제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럼 이제 청구권, 채권의 하나의 청구권이기 때문에, 저거 뭐 10개, 20개 들어도 막 그동안에 막 별 문제 없다, 이렇게 봅니다. 보는데, 그거를
무조건 문제 없다 이렇게 하기는 좀 그래요. 제가 강의하면서 무조건 받아라. 이래서 나중에 보기에는 뭐 소송이 들어가고 피고가 됐습니다. 원장님 무잠됩니까? 사면 또 피고가 돼서 이때거든요. 그래서 자 결론적으로 내가 원해서 우리 딸이 원해서 하나 사달라고 해서 내가 사준다 하면 사준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강 알겠죠?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또 물어봐서 신탁 그 회사에도 김병규 팀장한테 물어보니까 요거 어찌 됩니까? 이랬더니 적어도 100% 잘 모르는데 그래서 뭐 큰 문제 없는 건 아닙니까? 이게 막 그렇게 갔는데 법률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보세요 이러더라고. 무슨 말이죠? 전부 다 문제 없어는 안 합니다.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문제가 없다 이러는 건 아니에요.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내 생각에도 막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 딸이 하나 사도라 하면 내가 들어간다 말이야. 나는 들어간다 말이야. 그럼 대강 이해는 하죠.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게 이제 있으니까 여러분들 처음 보는 사람은 아이고 씨 무슨 일이 뭐 소송이 이렇게 이게 별지에 본 게네 소송 및 채권 보전 해당해가지고 이게 뭐 한두 개도 아니고 오만 회사에서 여기 옛날에 요 소유자죠 원래 뭐 건설자 모르겠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소유권 넘어가 버렸으니까 요 제3 채무자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법률 잘 모르는 사람은 보면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러워요. 이게 뭐 소유권 내놔 그런 것도 있고 뭐예요. 그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내놔 말고 소유권 내놔 말이죠. 야, 너그 소유권 넌 같지만은 내놔라, 빼해라, 내한테 뭐 이런 거거든요. 지금 말하면은. 근데 부담스럽다. 부담스러운데 내가 볼 때는 막 문제 없이 넘어가면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아래 청구권 약 20개는 낙찰할 때 문제가 없는가? 제가 문제가 없다 소리 안 했어요. 무슨 말이죠? 너무 부담스럽게 혹시 20개 중에서 어느 놈이 또 소유자가 바뀌었으니까 또 나를 제3 채무자를 해서 또 뭐 이런 게 쳐들어오면은 시끄럽죠 또. 시끄러운데 막 기본적으로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 봅니다. 없지 않느냐.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이제 있다. 그죠? 쭉 이제 됐죠. 6번은. 자, 7번입니다. 7번. 그래서 그 여동은 낙찰 받으실 분이 있으면은 하시면 되는데 여기 뭐 좋겠는데 요거로 사라니까 이제 조금 연구를 해봐야 돼. 진짜 막 중개업 사는 게 좋는지 요 사는 게 좋은지 안 그러면은 중간에 적당히 떨을 때 사는 게 좋는지 그거는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자기들 말로는 수협의 직원 말로는 위치도 다 좋고 막 잘 팔릴 겁니다. 막 이런 이야기입니다. 비어 있고 그런 게는 배를 뭐 명도 안 돼도 문제가 없고 아마 저거는 잘 팔릴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 물건에 대해서는 이게 신탁회사가 잘 알고 있습니까? 수협 직원이 잘 알고 있습니까? 여기서 잘 알고 있어요. 저가 대출 나갔으니까 손님이 대출 해더라. 그럼 저가 1순위 설정 받고 막 그는 압이면 되는데 꼭 신탁 능가하라. 자꾸 위에서 본점 자꾸 능가하라. 일사니까 이제 능가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저 답사해 봤겠죠? 해보고 별 뭐 문제 없다 하고 나간 겁니다. 대출이 나간 거니까 뭐 큰 무리수는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재밌죠? 모르는 거 배우니까. 그죠? 아는 거 배우면 뭐 별 재미도 없잖아. 소송 20개도 원장님은 별 문제 없다. 그런데 그럼 나도 그렇게 생각해볼까? 이럴 수 있잖아. 그죠? 그럼 전에는 안 배울 때는 뭡니까? 아이고, 이 뭐 소유권 내놔놓고 이 뭐 이상한 거 막 갖다 붙여놨는데 아이고 머리 아프다. 그만 지나가자 이렇게 하잖아. 그 모르는 사람도 지나갑니다. 겁이 나서. 이런 거지 뭐. 원래 소유자 이게 얘거든요. 얘가 여기 돈 받을 게 있어요. 뭐 소유권을 옛날에 대물 변제를 했든지 뭐 이제 이런 건 이제 돈을 받을 게 있는데 그게 소유자가 바뀌어버려서.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제3 채무자를 코리아 신탁을 해서 이렇게 간 겁니다. 그럼 이 친구가 또 나한테 내놔처럼 또 환경지가 되는 거죠. 환경지가 또 제3 채무자에 또 쳐들어올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올 수 있거든요. 쳐들어오도 별 문제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죠. 내 이야기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조금 옛날 돈 받을 게 있대요. 돈 받을 게 주식에서 토지에 받을 게 있는데 소유권을 바뀌어버려서 그게 이제 요 제3 채무자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시비를 걸어놨는데 그럼 서류는 누가 다 가느냐? 요 다 가지고 있어요. 얘들이 제3 채무 서류 다 가지고 있죠.
채무자하고 둘이 가 있는데 일단 요 서로 다 있죠. 이런 내용을 쭉 아니까 제가 적어놓은 겁니다. 이런 뭐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거 안 적으면 넘어가면 되는데 또 적어놔니까 또 조금 찝찝하죠. 일반들은 낙찰받기가 그냥 간땡이가 안 부으면 뭐네요. 자, 경매에서는 막 무식하면 또 돈 버려. 무식하면 또 돈 버려. 너무 따여서 하면은 또 돈을 못 버려. 그죠? 막 그냥 머리 아프다. 막 전부 다 물어봐도 변호사 물어봐도 100%는 막 답을 줄 수는 없는데 별 문제 없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이야기지. 그러고는 옆에 말아야지 또 부인이. 아이고 여보야 와 차비라 그거 뭐 그거 꼭 사다하면 이래 되는 거죠. 그죠? 머리 아프고 이제 머리 아파야 또 싸죠. 이게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막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넘어갑니다. 7번. 구독션에서 신탁 공매를 검색해보자. 구독션에서. 자, 구독션에서 신탁 공매를 검색해보자. 자, 구독션에서는 공매에서 주거용 건물의 기타 일반 재산 이렇게 해서 한번 우리가 아파트를 한번 찾아보자. 찾아보자. 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제 이 신탁 물건은요, 등기부에 보면은 요약해 보면 다 이래요. 우리 자산 신탁 주식회사. 원래는 환경지일 건데, 돈 빌려다 보니까 이렇게 가 있는 겁니다. 그죠? 전에는 뭐 환경지이고, 건조당이고 이래 됐는데, 근데 보면은, 건조당이 또 금액이 많습니까? 작습니까? 지금, 오른쪽 건조당 금액이. 100만원. 이런 거죠. 예, SB 자산 대부 관리 주식회사. 또 100만원. 뭐 이런 겁니다. 100만원 지금 질권을 잡아놨고 이런 겁니다. 금액도 얼마 안 돼요. 근데 보통 보면은, 건조당을 요것도 인수를 하라 그러니까, 아이고, 뭔 사연합니다. 아이고, 건조당을 인수하라고? 우리 경매, 공매에서 압류에서는 전부 다 마수된 거 아닙니까? 근데 건조당 인수하라고 하면 또 머리 아프다고. 저기 건조당이 몇 억인지, 대출 나갈 때, 대출 이빨 뽑아왔을 건데, 그거를 안고 사라 하면은 못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실제 보기에 내용은 또 별거 아니라, 100원짜리. 이런 것도 있고, 또 어떤 거를 보면은 진짜 건조당을 인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런 거는 자, 금액이 쭉 들어야 되겠죠. 100만원 인수하라 하면 문제 있다, 문제 없다? 별로 문제 없죠. 뭐 주면 되는데. 근데 이제 100만 수는 안 하고, 그 건조당권은 매수자가 인수하는 겁니다. 그 건조당이 인수하는 게 있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아이고야, 이 또 골치 아프네 이제 되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8달 후에 아파트가 뭐 이게 나왔대. 근데 구독션도 그래. 이거는 감정이 또 위에 가 있죠. 온비드는 밑에 가 있잖아요, 지금. 네. 위에 가 있고, 최저입찰가가 밑에 가 있고. 이게, 이런 걸 바꿔야 돼요, 구독션에서도. 온비드 같이 맞춰줘야 돼요. 안 그러면 헷갈린다, 자꾸, 이거죠. 손님이 이제, 여러분들이 다 이제 다음에 구독션에 이제 고객이 될 건데, 고객이 보면은 자꾸 이야기를 해야 돼요. 건의를 해야 됩니다. 온비드는 감정가 밑에 있는데, 구독션도 감정가 위에 가 있고. 그거 왜 그러냐, 자꾸 헷갈리게. 왔다 갔다 그냥, 그거를 또 같이, 어차피 온비드에서 끌고 왔거든요. 전산을 시스템을 끌고 와서 저가 이렇게 풀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같이 끌고 와야 되는데, 이 거꾸로 돌이 놓으면은 뭐 헷갈리잖아요, 이게. 그죠? 자, 일단 보겠습니다. 이거 보면은, 구독션에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교재에 막 내놨는데, 부가세가 있으며, 부가세 문제, 뭐, 어쩌고, 등기사항에 건조당권이 뭐, 인수, 성계하고, 어쩌고, 전입세대 열람은 지금 한 사람이 또 전입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뭐, 건조당은 별도 처리하고, 부가세 별도 물건입니다. 뭐, 어쩌고, 뭐, 써놨습니다. 그죠? 자, 이런 걸 보면서 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참 공부 재밌게 한다, 정말. 머리 안 아파도 다 원장님 설명 다 해주지. 기반 짱고 자고 보면 되지. 혼자서 풀어보세요. 풀어지는 가게. 안 풀린다고 겁이 나서. 어이구, 이게 뭐, 건조당 것도 인수해라. 뭐, 부가세 저건 또 어찌 되는 건지, 저게 뭐, 자, 봅니다. 7번.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공매에 가서 수원시 8답을 봤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 구독션에 가서, 자, 구독션에 가서, 공매에 가서, 그죠? 공매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원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 물어봤어요. 수원시 무슨 구고? 팔달구 무슨 구? 아, 팔달구 있네. 자, 요거 뭐 아파트를 봤대. 여러분들이 예로 주거용 뭐 아파트를 이렇게 검사하다 보니까 뭐 눈에 띄었어요. 이게. 자, 이게 띄었습니다. 그럼 이거를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파트인데, 자, 아까 얘기했죠. 감정가가 위에 거고 밑에 거만 이 말이죠. 여기 이거 무시해보고 요거를 좀 높게 팔겠다. 뭐 좋습니다. 요새 가격이 뭐 올라갔으니까 좀 더 받겠다 하는 건 좋은데, 자, 이리 보니까 뭐 대지권이 18평 있습니다. 건물은 뭐 36평 전용이고 담보 신탁의 우선 수익자는 SB잖아. 자, 이거는 뭐냐 그러면요, 원래 수협인 건데 여기서 샀다면 우리 MPL로 건저당권 이전을 받았다 이런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음속으로. 그럼 여기서 이제 우선 수익자. 보통은 이제 수협 세만놓고 이기는데 이야기는 뭐 대구에서 나오죠. 그럼 요거는 마음속으로 아, 너가 여기서 한번 건너가 샀구나. 이 채권을 그래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위 연락처는 우리 자산 신탁 주식회사 등기부상 소유자인데 위 연락처 그게 요 대부회사를 별로 좋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니까 소유자 당사의 연락처가 아니다. 요 연락처는 원래는 우선 수익자인데 수협이면은 제가 별 문제 안 하는데 이 사람 마음을 모르겠다 말이에요. 이 사람 마음을. 근데 뭐 모를 것도 없어요. 수협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만. 즉 돈 좀 벌라고 좀 싸게 사가지고 좀 붙여먹고 팔라고 지금 중간에 역할하고 들어가는 거죠. 건의당 이전 받아. 순위번호 수협은 건의당권이 1순위인데 1-1 부기등기 해가지고 갖다 놨다는 지 앞으로. 그러니까 주로 우리가 MPL로 사는 사람들 있죠. 대부업체들. 그입니다. 그거 사놨다는. 전적으로 매수인 책임이고 우리 책임 아니다. 너하고 이야기 해놓은 거는 우리한테 이야기하지 마라 이야기입니다. 그죠? 신탁회사에서 부가세 별도 요까지는 알겠는데 이까지만 나옵니다. 이 가지고 자료가 없죠. 그죠? 자료가 지금 부족해요. 부족해서 어디 간다고요? 온비더 본적 갑니다. 요거를 가지고 본정에서 온비더 마찬가지. 요걸 내가 봤다면 요걸 봤다 그러면은 여기 물론 전화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내가 얘기했죠. 중개업소라 보면 된다. 간단하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잘 몰라요. 그냥 서류만 핸들링 하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최저가 입찰가리 정해지고 12월 13일 하루에 10시부터 3시간 동안만 여기 이제 열릴 겁니다. 열리든지 안 그러면은 저거 뭐 여기 요 신탁에 본사 오라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요 보면 데이터가 없는데 요 보면 뭐 써놨더죠. 뭐 짜고 대지권 비율 잡고 짜고 아까 방 그거다요. 방 그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내용은 별로고요. 아까 본 내용이고 해당 공고보기. 자, 요거 잘 읽었어요. 해당 공고보기. 자, 요 들어가서 보니까 신탁 부동산인데 우짜고 저짜고 뭐 써놨습니다. 2106호고 전유 부분이고 대지권은 18평 전용은 36평. 아마 분양은 한 50평쯤 되겠네. 49평 이런 겁니다. 자, 그래 쭉 보기에는 건저당은 매수인이 뭐 별도의 금액으로 책임 처리하는 조건으로 매수해도 건저당이 말한다. 자, 이런 사람이 봐 여러분들 헷갈리거든. 건저당을 뭐 인수하라고 웃긴 이야기를 하네.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봅니다. 보물권은 부가세 납부 대상이고 부가세는 낙찰가에서 토지 건물 비율을 계산하는 10%인데 건물 비율은 토지 건물 비율은 요거다. 건물이 좀 크죠. 그럼 여기 이제 요게 절반이니까 10%니까 5,700이 여러분이 별도로 준비하라 말이죠. 뭐 하라 말이죠. 내가 내 말이죠. 그러면은 내가 낙찰을 예로 요거를 아까 11억인가 뭐 받았다 이렇게 하면은 11억에 5,700을 별도로 내야 돼. 잔금 치를 때. 그 돈을 계산해야 돼. 그래 안 하고 또 그걸 계산하면 나중에 또 돈이 또 모자랍니다. 돈이. 그거까지 이제 계산을 준비를 해놔야 되고 자, 또 봅니다. 건저당권을 100만원 승계하는 조건이다. 그래서 이런 게 없으면 좋은데 급여도 크다 안 한데 그죠? 막 어렵게 만들었다. 자, 그 다음에 매도인의 수익이나 서류 교부 전까지 신탁 등기 전에 설정된 위 건저당권의 피담보 채무 변제를 소명해서 이 신탁의 위탁자가 수탁자인 당사에게 공매 중 요청할 경우에 매도인은 뭐 어쩌고 무효를 할 수 있으며 이거는 뭐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복잡하게 써놨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봅니다. 특히 그죠? 매매에 대한 완납을 전원 무불문하고
우리는 신탁회사는 요 수도 가스 전기비를 책임 안 집니다. 현황대로 설계해서 너가 사는 사람이 책임을 지라 해놨어요. 그래서 보니까 종합부동산시 이런 거는 막 저기 수입해서 있는 책임 지는 것 같더라고. 지는데 관리비는 또 밀링이 있으면 또 우리 보고 내라 하기도 하고 그래요. 관리비를 여러분들 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네. 재산세 종합부동산은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재산세 종합부동산은 당사가 매매 대금에서 정산할 때 문제 있다 문제 없다. 문제 없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 없어요. 이제 관리비만 여러분들이 문제 있다 얘기 나왔어요. 그 다음에 2021년 이후에 부과되는 재산세 종부세는 매도인의 지급 책임이 없으며 여러분 책임으로 한다. 그러니까 올해 발생되는 재산세 종부세는 내보고 내라. 자, 매도인이 부담하는 재산 종부세가 2021년 이후 부과되는 재산세일 경우에는 우리는 여기에 따라서 우리에게 서면 납부를 적용하여 매도인의 물건 경우는 그기네 2021년 이후 부과되는 종부세. 그러면은 이 무슨 말입니까? 종부세 내겠다 이 말이죠. 내겠다 이 말이다. 지금 이 이야기는 종부세는 2021년 6월 1일 기준이죠. 우리 어제 봤죠? 6월 1일 기준에서 12월 15일까지 말이 지금. 그러면 여기 이제 6월 기준인데 이 종부세가 재산세야 뭐 얼마 안 되겠지만 종부세가 금액이 크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제가 책임지겠다 내가 보니까 그죠? 우리가 물적 담보 책임을 하는 경우 우리가 하겠다. 그럼 6월 1일에 신탁회사에서 소유자가 가있어요. 제가 소유자가 되어 있었으니까 그때 기준으로 12월 15일 내야 되니까 그거는 제가 내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쭉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보면은 이제 그래서 건조당 크는 것이 이제 제가 등기부를 보니까 요약표를 보니까 우리 자산 신탁의 요 회사고 임의 경매가 지금 뭐 들어가 있는가 봐요. 경매도 움직이는가 봐요. 움직이고 지금 100만원 한국분이네. 요거를 이제 옛날에 잘 봅니다. 원래 이래요. 본게네. 요 순서를 보면 이래요. 원래 얘로 새마을 금고인데 등기부를 보면은 금고대 2S 대부로 갔다가 요게 또 이제 또 이전을 또 받았습니다. SB 자산 대부로 했고 또 여기서 또 웰컴 저축에서 얘들이 또 돈 빌리고 7, 80%. 지는 한 1, 20% 들고 산 거예요. 지금 중간에 역할을 해가지고. 뭐 이런 겁니다. 내가 보니까. 자, 이런 건데. 대고객이 하나는 금액입니다. 그거는 이제 다음에, 아차, 뭐, 경매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요 100만원 가지고. 그걸 해놨는 건 이유는, 이 이제 뭐, 공매가 좀 번쩍하고 이러면은 또 경매도 넣을 수 있는 그런 건덕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거를. 자, 그래서 보기에는 경매도 뭐, 사건은 넣었다, 그죠? 그럼 등기부 등본은 있습니까? 한번 보자. 등기부 등본은 있나? 아까 구독션에서 등기부가 있습니까? 없죠? 그게 등기부 등본을 좀 붙여놓고 하면 좋은데, 참, 여러분은 돈 줄 때도 이야기를 하라고. 등기부 등본 붙여놔라고. 무엇이, 등기부 등본 하나 붙이라고, 이래 무슨, 아이씨, 참. 등기부 그럼 또 초등학교 등기사항 증명서 첨부 요청 그죠? 신탁 공매일지라도 신탁 공매이더라도 등기부는 정도는 첨부를 해야 강의가 됩니다. 이러면 제가 놀래가지고 해놨습니다. 또 붙여놔야지. 다른 거는 막 안 붙이면 내가 모르니까 너무 바삐는데, 내 강의하고 싶은데 이게 없으면은 딱 붙여놔면 그만 내가 강의하기도 좋잖아, 그죠? 뭐 더 정확하게, 뭐 전입세대 정도도 뭐 붙여놓으면 더 좋죠. 이런 거는, 그죠? 그래 해야 됩니다. 그래 해야 이 고급화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그럼 안 되는데, 그럼 우리 지적시험 가볼까요? 우진하는 거? 그러면 차이 나는 거지. 이게 이제 회사가 자 지적시험 한번 가봅시다. 아마 그 등기부 지적시험 방 갔는데
자, 지지 옥션에 왔어요. 지지 옥션에 보니까 뭐 붙여놨죠. 네. 이 정도는 해야 돼, 최소. 그죠? 이 정도는 해야, 일단, 등기부도 붙여놨습니다. 처리를 해봤습니다. 이 정도는 최소, 기본이지. 그거를, 돈을 그렇게 받아가면서 그렇게. 자, 여기 보니까 등기부 전입세대부터 보겠습니다. 전입세대가 있다, 없다, 지금. 무엇이 있네요. 정시. 2016년 11월. 그럼 이게 소유자면 상관없겠죠? 소유자 쪽에 갑부에 넘어가 있는 사람이면 상관없죠. 자, 그러면 등기부 뭐냐? 등기부 있노? 뭐 있노? 자,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등기상 증명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표제부가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갑부가, 표제부가 쭉 있죠? 자, 표제부도 하나 배우겠습니다. 표제부도 이 갈로가 4개 나와야 돼. 자, 표제부 갈로 몇 개라고요? 4개. 하나. 자, 봤어요? 한동의 건물의 표시라고 쭉 놉니다. 그 다음에 표제부가 4개 안 넣으면 불합격입니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33,000평입니다. 자, 나왔어요. 2개까지 나왔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또 전유 부분, 전체 건물이고, 이건 전유고, 대지 거이고, 자, 여기 해당되는 거, 여기 되는 거 36평에 대지권도 있고, 이 4개 나와야지. 주로 여기 없는 게 있어요. 여기 없는 거. 여기 없는 거는 곤란합니다. 하자 물건. 그럼 이게 없으면은, 또 이런 데 보면은, 토지, 별도도 이게 살아있어요. 이게 살아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없는 거는, 낙찰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새겨 놓는 거는 사면 안 돼. 항상 시끄러워. 새겨 놓는 거는. 대지권이 정리가 안 됐다. 여러, 우리 여기 성원 아파트 2차도 뭐 20년 만에 되고 막 그랬거든요. 대단지는 또 괜찮아요. 그나마. 근데 보면 또 애매한 것이 나올 아파트. 요것들이 보면 대지권이 없다고 나중에 보면 시끄러워요. 맞아요. 대단지는 1000세대, 2000세대 이런 거는 진짜 정리 안 돼서 그렇지. 막 그거는 계속 팔고 다 하거든요. 하는데 16세대 있고, 뭐 나올로 아파트, 빌라 요것들이 보면은 대지권이 없어갖고 꼭 보면 시끄러워. 그럼 나중에 보면 뭐 땅은 넘어끼고 뭐 나중에 또 땅값은 별도 또 사라 그러면 또 4대 6쯤 되면은 거의 뭐 여러 10억 것도 뭐 땅값 4억 내는 아니면 아니고 지금 그런 부담이. 자, 그래서 갈로가 4개고 갖고 봅니다. 갖고 원래 소유자 누굽니까? 월드 미스터 박 그죠? 그래가지고 이따가 또 어디 갑니까? 소유자가 신시로 갔다가 또 정시로 갔다 아까 뭐 정시입니까? 네. 그럼 맞네. 그럼 소유자 맞네. 소유자 맞겠죠? 옛날에 4억 7천 주고 샀다. 아닙니다. 자, 이래갖고 쭉 있다가 경매도 뭐 가다가 말다가 뭐 이래가지고, 말소가 되고 짜고, 그럼 이런 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경매 사건을. 2019에 5위 뭐고? 520966. 그죠? 취소해버렸네. 뭐, 자료 나오겠네. 2019에 520966. 2019에 520966. 자, 등기 보실 때, 이 자기가 낙찰받고자 하는 거는 이 경매 물건들이 이게 막 마수된 게 있어요, 옛날에. 그거 보면은 임차인 흐름하고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꼭 보세요. 보시면은 안 본 것보다 훨씬 더 정보가 정확해요. 옛날에, 말소가 됐지만은,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럼 쭉 보면은 이렇게 보니까, 소유자는 아까 찾았고, 전입세대 있는 거하고 똑같고요. 그럼 여기 보니까, 이거 뭐 복잡하게 이렇게 있어요. 죽었다가 말았다가 뭐, 근데 결론적으로서는 요걸 보면 됩니다. 요거. 알죠? 요거를 보는데, 지금 경매가, 뭐, 문제가 있는가 봐요. 10월 18일. 그럼 10월 18일이면은, 아까 100만원 그런 거 있죠? 그거 가지고 경매 또 들어갔다가 합니다. 그거 살 사람은 사라 이야기인데, 일단은 이제 그런 데 써보려고 100만원이 지금 설정이 다 지금 돼가는 거예요. 자, 일단은 큰 뭐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문건 같고요. 자, 봅니다. 자, 그래서 신탁 공매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서 풀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건대당은 지금 별 문제 없었죠. 100만짜리니까. 인수하는 거 아까 전입자는 아까 소유자 같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막 큰 문제인데 부가세 문제가 조금 고민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5,700원 내놔야 되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싸게. 우리 경매에서는 부가세가 문제 안 나왔거든. 여러분이 경공매에서는 부가세 그동안 고민 안 했다. 낙찰 받을 때 고민 안 했잖아요. 안 했는데 신탁 고민 오니까 이게 이제 인을 오는 거야, 이게.
뭐 관리비도 알아서 또 계산해라. 부가세도 네가 내려고 하면 내라. 아까 수입은 또 부가세 포함했죠. 뭐 그래주면 또 간단한데 그것도 아니고 또 별도로 하니까 그럼 여러분 낙찰가를 낮춰갖고 맞춰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 자, 그럼 여기까지만 하고 10분 쉬고 하겠습니다. 자, 8번 강남구 삼성동 아파트. 요거 낙찰 받으면 5억 벌입니다. 자, 10분 쉬고 하겠습니다. 8번입니다. 8번. 자, 강남구 삼성동의 아파트가 공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이렇게 해서 이제 강남구 삼성동 여러분 조한대죠? 조한대입니다. 그래서 그때 산 사람은 아마 뭐 한 7, 8억 벌이겠다. 앞으로 됐겠다 그런 느낌에. 자, 그러면은 삼성동 아파트가 전용이 20평에 8억 5,100에 일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로또 추첨 방식. 자, 우리는 최고가 방식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한 거는. 근데 특이하게 로또 추첨 방식. 자, 우리는 최고가 방식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한 거는. 자, 됐습니까? 자, 이 추첨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검색해 보면은 몇백 명이 한 300명이 들어왔고 이제 낙찰되고 이런 겁니다. 이제 넘어야 되겠는데 요거는 그때 왜 나왔나 하면요, 옛날에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있을 때 투기 세력들 법인들의 투기 세력들에 대해서 한번 철대로 가겠다 이렇게 한번 나왔었어요. 그래 거기에 이제 해당돼 가지고 금융권에서 여러 아파트 대단지 사가지고 또 대팔고 하는 이런 이제 투기 세력들한테 상당히 철대를 했다. 이래가지고 다시 개낸 겁니다. 자기들이 이제 펀드로 대거 사들랐다가 다시 막 밖으로 그대로 원가대로 빼낸 겁니다. 빼내면서 또 수익 내기가 그러니까 막 추첨 방식으로 한 그런 사례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때 이제 이걸 아시는 분들은 낙찰이 많이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되기만 되면은 그때 3, 5억 했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5 내지 한 8억은 버렸겠다. 내 느낌에. 앞으로는 됐겠다 싶습니다. 잘 들어간 거죠, 사실은. 자, 9번입니다. 9번도 그때 삼성동에 하니까 이 아파트가 그때 이 대거가 나왔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관심 있게 보시는 분은 이렇게 이제 뭐시 접근이 됩니다. 되는데 그냥 나 공매도 뭐 필요 없어, 경매도 필요 없어, 그냥 그런 사람은 맨날 이제 따로 하고 되고, 또 경공매 잘 아시고 하시는 분은 또 신탁 공매까지 아시면은 자꾸 보이면 넓어지고 작은 동하고도 살 수 있고 계획 투자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10번 신탁 공매. 서울 아파트를 싸게 사는 방법이 있는가? 그죠? 그래서 신탁 공매에서도 이 수의계약 가는 물건이죠. 수의계약.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이제 아까 전에 한 것들이 유찰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가지고 멈칫합니다. 보통 한 6개월 정도 멈칫하다가 아까 그 하나은행 사택도 아까 유찰됐죠. 돼가지고 뭐 6개월쯤 있다가 다시 또 나오고 막 이런 경우입니다. 그때에 수의계약을 보통 받아줍니다. 지난번 유찰된 게 있으면은 그러면 예로 새마을금고나 신입에서도 그만 알고 팔자, 그냥 우리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막 팔고 빨리 연말에 결소인데 그게 또 부실은 남아있으면 벽이 안 좋으니까 막 털자 이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이 수의계약이 되니까 우리 온비드에 가셔가지고 수의계약 물건도 한 번씩 보세요. 유심있게 보시면은 그게 의외로 또 좋은 거를 또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은 온비드 가셔가지고 그럼 수의계약은 어떻게 검증하는가? 어디 있습니까? 수의계약이 일단은 요부터 보이죠. 요도 보이죠? 예. 요도 볼 수가 있고 이제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부동산 누락과 물건에서 물건 그죠? 두 번째에 물건 해가지고 또 보면은 여기 또 뭐 수의계약 가능 물건 해놨습니다. 그죠? 요거는 눌리고 한 5초 기다려야 아니고 한 3초 기다려야 돼. 물건이 많은가 없지 않은가 좀 시간 많이 걸리더라. 요런 데 눌려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조금 찾아보고 그러면 이제 옛날에 유찰된 건데 주로 이런 거예요. 유찰이 됐는데 쭉 6개월 1년씩 막 지냅니다. 시간 지나다가 이제 다시 또 이사장이 바뀌었다, 뭐 지인장이 바뀌었다, 은행장이 바뀌었다 하고 다시 이제 공매 내기도 하고 막 이런 거죠. 그래서 막 옛날에 유찰된 겁니다. 그러면은 알았다 그냥 팔아라, 막 옛날 유찰 가격으로 주겠다 그러면은
그때도 뭐 파는 거죠, 그죠? 파는데 뭐 6개월 지나가지고 이제 별 변동을 딱 하면 파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번씩 보면 필요해요. 자, 그래서 그때 넣은 것이 가련도. 여기 이제 쭉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38강을 좀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게 이제 서울에 옛날에 유찰돼가 은평구 가련동 건데, 요거는 지나간 겁니다. 지나간 건데, 이게 이런 거예요. 내용은 이래요. 이게 이제 은행에, 요거를 이제 한번 해가지고, 이게 아파트 2개, 오피스텔 3개를 같이 팔았어요. 5개를. 경매에서 몽땅 파니까 안 팔리니까 막 경매를 해제시기 뿌리고 공매에서 이렇게 해서 낱개로 이렇게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어제 내가 전화를 했어요. 이게 전화를 했더니 다 팔고 없대. 이 아파트 어디라니까 그 당시에 이게 작년인가 그런데 그 당시에 2019년도네. 그게 이때 이제 막 올라가니까 막 어서 수익이 해가지고 수의계약으로 써놨죠. 수의계약 이름 막 써놓은 거는 여러분이 수의계약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곧 연락해서 나 그거 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옛날에 유치하는 가격으로.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이 막 수모가 있다는 얘기죠. 알게 모르게 수모가 있는데 여러분들 전화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전화를 주면은 자기들이 막 언론에서 막 팔 때는 팔고 막 그렇습니다. 총 5개를 그때 일갈 예정이다 했는데 그때도 6개월 지내서 수의계약이 아닌 재공매를 하겠다 뭐 이야기는 있었는데 뭐 그것도 이제 가서 이야기 해보고 적당 가격을 조금 더 주고만 그냥 수의계약 합시다 하고도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11번 공매 아파트는 압류재산 아파트와 기타 일반 재산 주로 신탁에 사는 신탁 공매 아파트가 있는데 조금은 이제 다를 수가 있죠. 다를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오늘 쭉 했습니다. 했고 중랑구 아파트 요거는 이제 우리 압류재산입니다. 압류재산 그냥 보통 평범하게 보는 압류재산이고 서초구 아파트는 기타 일반 재산이다. 그죠? 일반 재산인데 요거는 이제 2건을 인수하는 조건이더라. 근데 이제 100만자 2건이니까 아까 했던 겁니다. 2건이라서 요거는 별 뭐 큰 문제가 없었다. 그래서 인수하는 것도 잘 보세요. 금액이 큰 거이 어떤 거는 아예 대출 난 금액을 인수하는 그런 게 있고 100만짜리 인수하는 그런 게 있고 이제 안에 꼼꼼하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자 32번 신탁 공매에서 주의해야 될 3가지가 뭐냐. 1번 신탁 공매는 온빛에서 검색이 되는 신탁 물건과 검색이 안 되는 물건으로 전차 유찰되는 경우에는 유찰 금액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더라.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더라. 신탁 공매가. 그 다음에 이번에 건전항권을 인수하는 경우도 가끔 있더라. 그죠? 좀 드물지만은 그래도 건전항권을 인수하라고 하면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신탁회사의 문의도 신탁 보수를 챙기는 회사이므로 임대차를 잘 모르는 경우다. 이런 경우에는 신탁에서 전화해서 우선 수익자, 즉 대출해준 새마을과 신협 등의 담당자 연락처를 파악하고 물어보면은 잘 알려줍니다. 그럼 거기다 전화하면은 여러분들이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자, 넘어갑니다. 13번. 신탁 공매에서 아래 서초구는 건물이 101.49제곱미터는 제가 꺼놨죠. 나 전용이라 했더니 나중에 알아보게 분양 면적이라. 이게 쓰는 거는 좀 그렇죠. 전부 다 전용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어디냐 했더니 이 우리저축은행이라. 이런 엉터리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저축은행에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꼼꼼히 따져서 나오는 거지. 모르는 사람은 어이구 서초구에 오피스텔이 100일 30 전용 30평인데 2억 3천이다. 이게 뭐 거의 반값입니다. 반값. 근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이게 분양 면적이라. 지금 분양 면적으로 표시된 경우 잘 없거든요. 공매에서 전부 다 거의 막 전용으로 다 따지지. 이러면 헷갈리지. 그래서 내가 이제 다 꺼놨죠. 지금 왼쪽에 빨간 거는 이게 분양입니다. 그리고 전용이 이제 오른쪽 요거가 따져야 가격이 정확하게 이렇게 이제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탁 공매 조심해야 될 거는 전용 면적이냐 분양 면적이냐 또 부가세 문제 그 다음에 건전항권을 인수하느냐 안 하느냐 자,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챙길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 일반 경공매에서 모르는 그런 것들이 자꾸 나옵니다. 부가세. 우리 경공매에서는 부가세 문제 전혀 안 나왔죠? 전혀 안 나왔어요. 경공매나 잡아둔 거는 특히 공매 압류재산이죠. 압류재산. 경매도 마찬가지. 부가세 문제는 전혀 발생했는데 공매에서는 나오고 또 관리비도 물론 관리비는 이제 경매나 공매나 똑같이 뭐 좀 내라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고 부가세 문제
경매에서도 건전항을 인수하는 경우는 간혹 있어요. 지분 경매 때, 은행에 설정이 100% 되어 있는데, 건방지게 5분의 1 지분 가진 사람이 경매 넣을 때, 옛날에 설정 전체랑 그거를 인수하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건전항을 인수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없는데, 이제 공매에서, 신탁 공매에서 그런 게 나오니까 조심하자. 자, 그런 겁니다. 요거는 13번은 분양 면적을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도 있더라. 그죠? 그거를 잘 보시고 꼼꼼하게 따지고 해야 안 속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믿지 마라, 은행을. 알겠죠? 이제 믿어가지고, 그게 분양입니까? 나는 전용인 줄 알고 샀더니 저기라고 그냥 분양이더라. 그러면은 뭐 할 말 없죠, 그죠? 뭐 없어요. 그거 소송할 수도 없는 기고. 자, 그 다음에 14번. 요것도 이제 끝난 건데, 여기에 이제, 여기도 보면은, 인천의 투기과열지구의 도시형 시설 9개를, 새마을금고에서 몸파라고 난리가 났어요. 인천의 투기과열지구의 도시형 시설 9개를, 가만히 있는 게 무슨 이런 소리가. 자, 새마을금고 제가 이제 명함을 달았겠어요. 이 정석희 씨랑. 어제 전화했더니 다 팔리고 없대, 이제. 전에는 이게 이제 10개를 몽땅 몸 팔아가지고, 됐습니다. 근데 그때 물어본 게 이런 거거든요. 그럼 요거를 사면은 취득세가 중과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 10개 사면. 도시형 시행할지도 10개 사면 취득세가 중과될까, 어떻게 될까? 안 되죠? 이름이 많으니까. 1.1%다. 취득세는 중과 안 돼요. 그럼 요거를 살 때는 개인 사무 좋을까, 법인 좋을까? 법인 좋죠. 법인이 단타래도 33%고, 1년이든 2년이든 33%인데, 개인은 1년에 77%, 1년 지나면 66%, 2년 지나면은, 누진세, 플러스 추가가세 붙고 그러죠. 자, 그래서 요것도, 새마을금고 못 팔아가지고, 자기들이 애먹었습니다. 애먹었는데, 이제 지금 물어보니까, 이제 막 가격이 자꾸 올라가는 게 다 팔리고 없대요. 그래서 우선 수익자, 여기다 물어봐야 잘 알지, 신탁여사는 잘 몰라요. 물어보니까 신탁여사는, 우리는 공매만 대행해주지, 뭐, 별로 내용은 모릅니다. 그거.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렇습니까? 끊어비면은, 치마 설고, 우선 수익자 연락처 아껴달라, 크면은, 이런 사람 알려줍니다. 전화번호를. 그러면 그거다가 전해보면은 다 알아요. 이게 관리비가 어떻고, 저러고, 몇 톤은 점유자 있고, 다 비가 있는데, 한 군데는 점유자죠. 그 점유자한테 또 전화 왔어요. 어쩌면 됩니까? 그래, 그랬죠. 그 점유자는 불법 점유자 아닙니까? 신탁회사 소유자인데, 임대인의 틀림없이 옛날에 소유자 도장 찍었을 거고, 신탁회사 임대인은 아닐 거고, 불법 점유니까 낙찰자가 나가라 하면 나가주셔야 되고, 자기가 피고가 됐대. 새마을금고에서 명소송해가지고. 당연히 나가셔야지. 나가셔야 되고, 나가기 싫으면은 사세요, 그거를. 지가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좀 싸게 주는 거니까. 어차피 시세보다는 가격이 지금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낮게 하나 사세요. 그렇게 권유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점유자들이 가끔 저한테 전화도 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게 이게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좀 문제가 없었을까 물어본 게, 인터넷 물어보니까 말 그대로 주차대란입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점유금지 가처분, 건물 명도소송, 이렇게 막 들어와 있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사라고, 하나 사시라고 점유하는 거는, 지도 뭐 보증금 1,500에 월세 뭐 40만원 줬다 그러는데, 보증금이 조금 손해는 가지만 그래도 싸게 사면은 어느 정도 회복은 되니까 사시라 크고. 이 지하철 바로 옆이더라고요. 물건은 괜찮은 물건에 팔렸습니다. 다. 자, 15번. 구독션 경매 사이트에서 국내 11개인데 실제 14개입니다. 14개 신탁회사의 공매 검증하는 방법은 신탁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신탁도 공매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구독션에 가서 이 공매 검증을 해보면요. 처분 신탁 공매 있어요. 그러면은 이 11개가 나오는데 실제 아까 본 게는 우리 옴비당 14개죠? 지금 3개가 좀 빠졌어요. 14개가 맞는데, 요렇게 있는데, 요 회사에, 들어가면은 예보가 위에 있고, 밑에는 11개가 보입니다. 그럼 요게 이제 그 회사 홈페이지 가보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묻자놓고 이런 겁니다. 구독션 보다가,
여러분들이, 자, 내가 공매를 보는데, 공매의 칸이 지금 여기 하나 있어요. 요거를 이야기하는 거야. 공매에. 여기에 이제 한번 누려보자. 누려가지고, 처분 신탁을 누려보면은, 여기에 이제, 예금보험공사는 은행의 황제입니다. 전 금융기관의 황제은행입니다. 황제. 최고 사령탑. 그래서 은행이, 예를 들어 저축은행이 부실하고 이러면은, 공적 자금 1조, 2조 막 투입하고, 그 셀이 직원을 파견해서 검사하고, 전부 다 가져와서, 이제 예금보험공사에서 공매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옛날에 많을 때는 한 700개 정도 있어요. 있었는데 이게 다 팔리고, 지금은 뭐, 조금 남아있더라. 돈도 안 되는 것만 남아있는 것 같아. 근데 여기 700건씩 팔리고 하는데 여기 있는데, 물론 예보, 여기서는 안 되네요. 자, 그럼 예보를 조금 더 설명드리게 하고, 그 다음 여기 11개 있습니다. 그럼 예로, KB 부동산 신탁 가면은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뭐 서울이면 서울 해서 찾아보면 나온다. 각 신탁회사 홈페이지마다 있어요. 한번 또 개별 찾을 수 있어요.